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 유기동물인데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의 수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해마다 늘어나다가 3년 만에 감소된 거라 반가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치가 더 줄어들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화요일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상생과 공동발전을 내세운 충청권은 광역철도 구축에 이어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한 지 넉 달여 만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메가시티의 목표는 광역생활권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 선도, 지역 공동 번영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경제권 강화, 광역생활권 연결, 문화정체성 강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습니다. 수도권이 2,600만 명과 충청권 남부권에 한 1,800만 명의 어떤 그 경제권과 생활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만의 혁신 성장 그리고 포용, 혁신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도는 목표 달성을 위한 5개 과업을 모색하고 11월에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개별 사업들을 논의할 광역행정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산업 문제라든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역행정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임을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메가시티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유대회 유치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도단체장과 체육계, 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가 맡았습니다. 대회 개최 시 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충청권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충청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부르는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 코너입니다. 크게 오른 가격에 진열대 앞 소비자들의 손길이 망설여집니다. 파 많이 올랐어요. 그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파 같은 거. 그래서 양파로 대체할 때도 있고.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파는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해 3배 가까이 값이 올랐고 사과와 복숭아 가격도 각각 92%와 6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대파는 한 단에 2,000원 이상, 사과와 삼겹살, 계란까지 가정에서 즐겨 먹는 주요 식재료가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3월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1.9%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과일도 거좀 몇 가지 사면 한 5, 6만 원 훅딱 넘어가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30%대의 소비 쿠폰 할인 행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다 일반 도로로 확대된 경찰의 암행 순찰차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의 무려 15%가 암행 순찰차 한 대의 단속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한 대 더 도입한다고 하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통법규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정지선에 맞춰 정차하는가 싶더니 눈치를 슬슬 보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경찰관들은 곧장 승합차를 뒤쫓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신호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요. 벌점 15점 부과되십니다. 1차로로 내달리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암행순찰차가 주변에 있는 줄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겁니다. 외관만 보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이렇게 경광등이 달려있고 내부에는 사이렌 등 단속 장비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경찰인 게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일반 순찰차보다 단속 효과가 높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 순찰차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위반을 안 하다가도 순찰차가 지나가면 바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암행순찰차가 도입되면서부터 실제로 올해 도내 일반 도로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 4,400여 건 중 암행순찰차 한 대가 잡아낸 것만 670여 건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암행순찰차를 2대로 늘려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는 이제 차량 통행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간 시간대에 밤 12시까지 집중적으로 그동안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위주로 단속했던 경찰은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방향 지시 등 미점등 등의 위반 행위도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는 바늘과 실처럼 서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업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청주 4번째 수소 충전소 운영자가 선정돼 수소차 보급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문의면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 바로 옆에 내년 상반기까지 청주 지역 4번째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단수 신청과 부지 부적합으로 유차를 거듭하다 4번째 공모만에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차들이 종류가 매연 기관차에서 바뀌어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청주에는 오창과 내수읍에 수소 충전소 2곳이 운영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흥덕구 가로수길에 3번째 충전소가 문을 엽니다. 고압용기 불량으로 절반 정도 감압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창과 내수읍 충전소는 7월쯤 보수를 거쳐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구축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현재 가동 중인 수소 충전소는 충북이 5곳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보다 많고 현대차 생산 공장이 있는 울산에 이어 2번째 설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청주에서 13대에 불과했던 수소차도 지난해 183대, 올해는 150대가 추가 보급돼 333대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됩니다. 서원구도 조만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그 일련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2022년도 5개 충전소를 완료토록 전기차에 이은 친환경 차량 후발 주자인 수소차가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